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와 갤럭시 노트 7 단종 사태 등의 여파로 산업 생산이 2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지난달 산업 생산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진으로 전달보다 0.4% 줄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지난 9월 0.8% 줄어든 이후 2달 연속 감소세입니다. 지난달에는 방송통신장비 분야 생산이 9월보다 18% 넘게 급감하고 1차 금속과 전자부품 생산도 부진했고 제조업 가동률은 70.3%에 그쳤습니다. 반면 소비를 나타내는 소비 판매는 정부 대규모 할인 행사 영향으로 5.2% 늘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 S&P는 삼성전자가 발표한 주주가치 제고 방안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S&P는 삼성전자의 주주환원 정책은 시나리오에 반영된 예상치에 부합한다며 삼성전자의 상당한 현금 보유고를 고려할 때 이번 방안이 재무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와 내년 잉여 현금의 50%를 주주환원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갈 곳 잃은 뭉칫돈이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CMA로 몰렸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CMA 잔고는 28일 기준으로 53조 1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잔고는 올해 4월 18일 52조 6천억 원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치를 넘었습니다. 이는 증시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또 관망하는 투자자가 늘며 시중 투자 자금이 CMA로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분석했습니다.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 결과가 내년 초쯤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정부와 론스타는 지난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ISD 마지막 심리에 참석해 변론을 마쳤다고 금융권과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약 395억 원가량의 막대한 소송 비용을 투입했고 그간 지분을 되팔아 챙겨간 5조 원가량의 금액으로 먹튀 논란까지 벌어진 론스타 펀드와의 승부여서 패소했을 경우 후유증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역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74만 7천 원, 무려 4% 이상이 장중에 오르기도 했고 현재도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도 외국계 매수에 힘입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은 시총 1, 2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그다지 분위기가 좋다고 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 재미없는 시장이다, 그리고 소외된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충분한 그럴 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르고 있지만 웃을 수도 없는 시장,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웃음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 현재 1980선에 턱걸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979포인트까지 현재 내려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장중에 상승폭도 있었지만 1979포인트, 80포인트에서 강보합권에서 현재는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 1포인트만 상승한 코스피를 현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그래프를 볼 때는 쭉 올라줬다가 다시금 내려온 모습을 보이는데 위아래가 오늘도 밴드 상하단이 굉장히 짧은 구간입니다. 1980선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1987포인트까지 장중에 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들면서 상승폭 급하게 반납을 했고요. 오늘의 저가는 1977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고 현재는 1979포인트, 198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과 외국인은 사고 기관은 팝니다. 개인은 1,023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1,216억 원의 순매수입니다. 하지만 기관이 2,207억 원, 꽤 많은 물량을 거래소에서 내다 팔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째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4거래일째 순매도, 둘이 엇박자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들이.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도 매도를 보이는데 166억 원의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투신, 금융투자, 특히나 금융투자에서 오늘은 큰 매도폭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하락 반전했습니다. 594포인트까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고요. 1.76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0.3% 지금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 시장입니다. 자, 이제 일중 흐름들 함께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흐름들 오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강보합권 597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시가가 고가 수준이긴 했지만 크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으로 오면 올수록 2시를 넘어가면서 하락 반전을 하며 파란불로 지금 포지션을 변화한 모습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포인트가 오늘의 저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들 함께 보시죠. 개인만 삽니다. 개인은 608억 원 정도, 오늘도 개인은 저가 매수에 나서주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요. 기관은 149억 원 매도, 외국인은 37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역시 오늘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65억 원 정도 연기금이 매도, 투신이 105억 원 정도 현재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심 업종과 장 마감 전략 살펴드릴 오인의 투자 전략 이어갑니다. 매눈으로 시장을 살펴드리는 시간, 오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과연 오인은 오늘장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짧게 남겨주셨을까요?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제일 상단에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 보입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미국 상승장, 유럽 문제없다. 우리는 이번 주 변곡자리다라고, 이번 주가 아마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 뭐라고 남겼을까요? 전기전자 대형주로 외인 쏠림, 수급 불균형 지속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삼성전자나 삼성전자 우선주, SK하이닉스 같은 전기전자 대형주로의 외국인 쏠림이 코스닥과의 수급 괴리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 반전할 만한 시기는 더욱 길어지고 있다라고 지금의 현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짚어주셨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 시장은 이미 바닥 찍었다는 인식, 하지만 변동성에 주의하자. 모두가 저가라고 외칠 때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민수 부장입니다. 느리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기대해보자라고, 지금 하락도 느리게, 상승도 느리게 나타나고 있는 장이다 보니까 점진적인 변화를 좀 기대한다라고 주셨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테헤란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 마지막으로 코멘트를 주셨는데, 삼성전자의 신고가에 따른 시장 착시 효과다. 코스닥은 여전히 불안하고 리스크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인의 투자 전략 짧게 만나보셨습니다. 이 중에서 메리츠증권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 연결해서 자세한 코멘트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장 한 줄 전략이 조금은 긍정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미국 상승장, 유럽은 문제없다. 그리고 이번 주가 우리의 변곡자리다라고 주셨는데,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변곡자리긴 자리인 것 같은데, 굉장히 지루해요. 굉장히 지루한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트럼프 당선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이죠. 전일 새벽만 이제 살짝 조정이었고, 오늘도 상승이었고, 특히나 이제 우리 코스닥 시장은 계속 거래소 대비 훨씬 더 소외를 받고 있는데, 미국의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가장 강하게 이제 올라가는 그런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 선거로 인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되면 또다시 이제 유로존 탈퇴에 대한 우려, 이런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는 2% 넘는 급등세를 만들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럽도 일단은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이제 소외를 받고 철저하게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이 거래소, 어제는 코스닥 매수하고 코스닥 매수하니까 코스닥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은 시가부터 이제 코스닥 매도 그리고 거래소 매수 플레이 나오자 거래소만 반등이죠. 근데 거래소도 이제 삼성전자만 이제 상승하는 쪽이어서 오늘의 체감 지수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급이 가장 큰 문제거리고, 외국인들이 매수하면 올라가고 매도하면 빠지고 세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관들은 전혀 힘을 받지 못하는 이런 수급적인 문제. 그러나
일단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적으로 많이 빠졌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이번 주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주봉으로 본다 하더라도 거래소 코스닥콩이 한 17주 연속 이제 조정 구간이 진입하고 있어서 변동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판단돼서 이번 주에 한번 이제 중반이죠. 거래소는 그래도 다행히 반등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코스닥인데 기왕이면 코스닥도 같이 그 주 중반 이후에 한번 반격을 기대를 해보는 쪽으로 변곡점 한번 체크를 해본 쪽으로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가 그동안 지루했던 코스닥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자리긴 하지만 봐야 될 변수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업종 저희가 한번 꼽아봐야 될 텐데 차장님께서 주신 관심업종이 금융, IT, 바이오 업종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 마감 전략과 함께 특별히 한번 저희가 볼만한 종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월요일 이후에 뭐 변화를 안 줬어요. 뭐 그대로입니다. 이제 뭐 금융주들은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뭐 코스닥 쪽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사실 뭐 반도체, OLED 등의 IT 그리고 납폭과대 바이오 쪽 이런 쪽도 지금 매수한다 그러면 굉장히 답답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소형주 장은 이번 주 변곡을 맞아서 만약에 반등 들어온다라면은 저는 이제 금리 인상 전후로 해서 한번 끊어주자. 그리고 나서 배당 전까지 다시 재매입하는 쪽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낙폭과에 따른 반등은 가능하나 이것이 이제 연말 배당 시즌을 맞아서 거래소 대형주 위주로 좀 매수가 몰릴 가능성이 있겠고, 또한 이제 양도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12월장은 대체적으로 안 좋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 감안해서 반등시 한번 끊어주고 12월 중순 이후에 하순까지 다시 받는 쪽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뭐 그래도 IT 쪽은 오르락내리락하기라도 하는데 바이오는 연일매 하락하기만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바이오 관련주 알파홀딩스라는 종목을 한번 가져 나왔는데, 뭐 예전에 이제 알파칩스죠. 이게 무슨 바이오주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자회사가 이제 바이럴진 미국에 이제 바이럴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당뇨 그 대장암 치료제 신약 개발한 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투자를 완료했죠. 그래서 최대주는 이제 올라서 있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올 연말까지 이제 이상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발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상이 뭐 올 연말 혹은 뭐 내년 초에 나온다 하면 한 차례 주가는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번 주 들어서 1,300억 정도 기관 투자 중심으로 BW 발행 형식으로 자금을 유출했습니다. 회사의 목표액보다 300억 정도 더 초과 모집하는 그런 성과를 보였는데, 그만큼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그 쪽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일단 매수가는 이제 10,000원 정도 잡아왔습니다. 지금 1,350원이죠. 그러니까 뭐 매수 가능 가격보다 300원, 350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일단 뭐 서두를 필요는 없다 보고요. 10,000원 전후로 해서는 한번 매수 포인트를 천천히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고, 그 연말 지나고 나서 이제 강하게 이제 중소형주 반발이 시작된다라면은 알파홀딩스 15,000원까지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가격은 9,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파홀딩스 말씀해 주셨고요. 현재 가격이 1,350원인데 10,000원 정도에서 천천히 한번 매수를 해보시라라고 추천을 주셨습니다. 오인의 투자전략 메리츠정금증권 본사영업부의 이재우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증권 전문가 오인과 꾸려가는 시간 종목 컬렉션 시간입니다. 장 마감을 앞두고 여러분께 엄선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그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께 수익률을 높여드리는 시간인데, 과연 오늘은 저희가 어떤 종목을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게 될까요? 그 전에 그동안에 있었던 수익률 중에 베스트 탑3를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변화가 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인데 우리은행 5.2% 어제보다도 수익률이 또 올라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3위 자리를 놓고 김영재 부장 지금 치열하게 수익률 경쟁하고 있는데 굳건히 3위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2위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의 윤철환 대리입니다. 골프존 유원홀딩스 7.5%의 수익률 어제보다 조금 더 올라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망의 1위
2위와 같은 분이 여전히 지키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고요. 한샘으로 수익률이 무려 22.9% 되는데 어제보다도 한 3% 정도가 더 올라온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 마감까지 1시간 15분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듣게 될지 이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 1, 2위 종목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굳건히 1, 2위를 지키고 계십니다. 네. 예. 아니, 짧게라도 한마디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워낙 수익률이 좋아서. 특별한 건 없는데, 네.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바닥주를 이제 공략하던 게 주요하게 좀 이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또 저희가 기대가 되는데, 그 전에, 포트를 저희가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 보여주세요. 자, 윤철한 대리의 종목 콜렉션. 세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CJ, 그리고 골프전 유원홀딩스, 한샘. 와, CJ는 마이너스 1%, 약보합권 정도고요. 골프전 유원홀딩스는 7.5%의 수익률. 한샘이 무려 22.9%의 수익률인데, 오늘만 해도 한샘이 3% 넘게 올라주고 있는 급등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 종목 평균을 그냥 따져봐도 지금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리님. 예, 이 세 종목에 대해서 코멘트를 그래도 한 번씩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짧게 한번, AS라고 하긴 뭐하고요. 한 종목씩 코멘트를 좀 주시죠. 예, 일단은 한샘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가 그대로 이제 적중이 되면서 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수급적인 사유가 있지 않은 한은 그냥 계속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골프전 유원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시세가 좀 많이 좀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요 부분은 이제 투자 포인트 달라진 건 없지만, 그 부분이 조금 이제 시세 측면에서 조금 달라지게 되면 제가 뭐 비중이라든지 이런 편출 같은 거는 좀 말씀 따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J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17만 5천 원 정도, 원래 17만 정도 했다가 이제 17만 5천 원 정도로 올렸는데, 오늘 아마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올라서 플러스로 좀 전환이 됐을 겁니다. 뭐 그룹 리스크 좀 마무리 국면이니까 요것도 중장기로 좀 이제 갖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CJ도 이 시간에는 보니까 진짜 2,500원 정도 수익 구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대리님 포트는 지금 모두 다 수익 구간에 있다, 그리고 수익이 꽤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CJ 헬로비전인데요. 네. 일전에 그럼 CJ랑 같은, 그러니까 그룹 내에서 있는 종목인데, 간단하게 뭐 투자 포인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경에 이제 M&A 이제 불발되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좀 떨어졌는데, 간단하게 네 가지 포인트, 뭐 그룹사 리스크, 최근에 뭐 최순실 게이트나 이런 거 다 측면해서 마무리 국면에 지금 이제 주가만 봤을 때는 그렇게 좀 보이고 있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저평가 컨센서스가 좀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는 M&A 불발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뭐 사업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4분기 실적도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뭐 매출은 조금 줄고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좀 30% 정도 이제 줄어들겠지만, 내용만 봤을 때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ARPU 같은 경우에는 VOD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갈 예정이고, 알뜰폰 가입자도 이제 10,000명 정도 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충분히 좀 이제 내용만큼은 숫자가 전부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변동식 대표가 좀 복귀를 합니다. 사실 예전에 아주 공격적으로 지금 M&A 좀 추진했던 분이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CJ 헬로비전을 얘기했을 때 M&A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모멘텀을 좀 잡아왔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년에 특히 이제 공격적인 행보가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 때문에 충분히 매수 추천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J 헬로비전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한번 저희가 짚어볼까요? 사실은 이게 오늘 아침에 좀 조정을 좀 받아가지고 제가 한 8,500원 정도, 8,6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오늘 한 마이너스 2, 3% 갔다가 또 양전환을 했어요. 그래도 무리해서 지금 따라가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8,500원 정도 매수가를 좀 드리고 있지만, 요 수정사항이 있으면 요것도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M&A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뭐 특별한 것보다는 한 10,000원 정도 목표를 좀 하시고 조정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바닥권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한 7,800원 정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손절가 7,800원 정도 주셨고 지금 포트가 꽉 차 있어요. 그렇다면 포트 편입은 따로 안 하시는 거죠? 종목 빼고. 예, 그 종목이 한두 개 정도 바뀌게 되면 그때 네네. 이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한 대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장 내일장 1부 쭉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뒤 2부에서도 알찬 소식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장 이슈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신증권의 투자전략팀 이경민 팀장과 함께 11월 증시 리뷰해보고요. 12월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칼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SPN 김영진 대표와 함께 12월 악재를 벗어나며 라는 주제로 심도 있는 12월 장에 대한 전망을 해볼 예정이고요. 핫이슈 종목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과 함께합니다. 11월 마무리 종목 집중 분석이라는 주제로 종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